조종지역의 전국적인 확대, 전셋값의 조종, 이제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앞으로 월세 상승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주택자, 즉 서민들이 받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11월 19일부로 24번째 부동산 대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도 헷갈리니까 앞으로는 부동산 대책의 횟수를 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대책안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50번째, 100번째 대책안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번 대책의 중요한 부분은 조종지역 확대 및 전세형 주택을 증가하겠다, 이런 큰 두 가지 틀이 있어서 팩트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뒤늦은 조종지역의 확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핀셋 규제가 적용되었다는 거죠. 조종지역의 선정 기준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부동산 조종지역의 선정 기준은 물가 대비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인 경우를 말을 합니다. 조종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대출 비율, LTV 및 DTI 규제가 9억 이하 50%를 조정받게 됩니다. 단 투기과열 지구라면 LTV 40% 선으로 조정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및 청약 자격에 대해서도 조정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지정되었냐면 비규제 지역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굉장히 많이 불고 있던 김포, 경기도 김포가 지정되었습니다. 김포의 경우 GTX-T와 김포 한강선에 대한 호재 사항과 비규제 지역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많이 불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로 인해 김포의 경우는 한 달 안에 막 1억 원씩 올라가는 부동산도 있고 월간 가격 상승률이 1.16%를 넘어서 폭등하는 지역이라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에 적용되었죠. 단 김포시 중에 통진읍, 월곡면, 하성면, 대곡면은 선정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급등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등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신규가 아니라 재지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맞겠네요. 부산의 같은 경우 2019년도 조정지역이 해제되고 난 후부터 거래량이 큰 폭으로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즉 조정지역 해제 후에 바로 1년 만에 급등해서 다시 지정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대구 수성구를 기존 투기과열 지구로만 지정되어 있던 것을 조정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면음리를 제외하고 크게 파주를 제외하고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파주도 GTX 주변으로 부동산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조만간에 추가로 지정될 것 같긴 합니다. 자, 현재처럼 핀셋 규제로 인해서 경기도 파주가 풍선 효과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며 부산 진구, 창원, 울산, 천안 등으로 가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지역으로 확대되면 양도세가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배제되며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2주택자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또한 중과가 되죠. 2주택부터 8%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지역 내에 주택이 있고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을 해야지만 중과 대상이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 화폐 교환 가치가 떨어져서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는 추세이죠. 여기서 임대차 3법 같은 거주 의무 강화라는 조치가 추가돼서 전세금 우상향되는 현 상황을 기름을 더 부어서 전세 폭등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 폭등을 막고자 정부는 전세주택 수도권에다가 30만 호를 계획하겠다라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신축 매입, 호텔,
오피스텔, 공실상가 등을 개조나 리모델링해서 공공전세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죠. 해당 부분은 제가 마땅히 좀 드릴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실수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 들긴 합니다. 국민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주택은 방 2칸에다가 거실 하나 있는 상식적인 집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주택, 닭장처럼 500세대, 1000세대를 구성하고 전세에 들어와 살라고 하면 과연 누가 들어가서 살고 싶을까요? 또한 호텔이나 상가나 사무실 등을 개조하여 원룸보다 불편한 곳에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정도 주고 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전세 폭등을 막을 수 있을지가 굉장한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전세 폭등의 원인은 1인 가구가 원하는 원룸이나 방 한 칸이 필요해서 전세 물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2인 이상 가족 단위가 살 수 있는 상식적인 집을 공급해야 이 원인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조정지역 확대되는 지역과 추가적으로 전세 대책에 의한 공급량 증가되는 방안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대장TV 카페 공지사항에다가 해당 대책안들을 자세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안들이 나올 때마다 실거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지역의 전국적인 확대, 전셋값의 조정, 이제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앞으로 월세 상승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주택자, 즉 서민들이 받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은 무방비 상태인 서민에게 무조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주택이 많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라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내일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겠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은 내가 어떻게 방어하면서 취득해야겠다 꼭 생각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하락론자나 상승론자의 영상을 보시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내일은 더 큰 정책과 조정이 다가옵니다. 그럼 그 리스크는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정책과 대책들을 아무런 무기 없이 맨몸으로 다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중간 생산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마스크나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꼭 다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